네, 이번에는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신기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오셔가지고 시장을 3단계로 구분해 주셨잖아요. 우산을 꺼낼 때, 펼 때, 그리고 처마로 피해야 될 때 이렇게 좀 구분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변동성 장세가 조금 더 심해지거나 이러면 이제 대비책까지 함께 주시고 간 건데 일단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심해진 것 같아요. 시장에 어떤 울렁증이 나타나고 있는 그 원인은 좀 어디 있는지 먼저 좀 짚어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유동성에 대한 요즘에 이제 뭐 그 거품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성 멘트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네. 또 이제 그 거품이 거칠 거라는 이제 그 이면에 유동성과 관련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뭐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거다 뭐 이러는데 예. 일단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달러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달러 지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빠지던 것이 요 근래 보면 바닥을 형성하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달러 지수가. 예. 달러 지수가 이제 91포인트를 가령 이제 위쪽으로 상회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반등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이거든요. 91을 넘어서는요. 예. 그래서 이제 91포인트 위로 넘어서게 되면은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시장 그래서 이런 거에 경계감을 이제 보이는 이제 부분인 것 같고요. 룸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네. 다행히 지금 올라가다가 이제 음봉이 좀 나오면서 고점을 형성하는 분위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8인데 시장 컨센은 뭐냐면은 1.2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그 채권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주식시장은 너무 고가인 것 같고 잘못하면은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매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유동성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도 있지 않겠느냐. 우려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으로 지난번에 엄청나게 개인 매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역대급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개인 매수가 들어오고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겪어보지 못한 거라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이걸 과연 어떻게 될까 이 결말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용감한 초보 개미 투자들은 지금이다 하고 들어오지만 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요즘은 주린이가 아니라 주생아 얘기까지 나와서 예. 신생아를 빗대서 예. 근데 그분들이 수익도 많이 내시고 조금 더 과감하시고 시장 흐름도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신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용감한 게 이제 모르니까 용감하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그렇게 그럴 것 생각하시는 같아요. 분들은 예. 이제 그 아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아니다 지금이 뭐 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좀 그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일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공매도가 지금 금지가 해제가 될 거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수급 불안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한 번씩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지수 전체가 흘리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견조하죠.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쁜 뉴스는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뭐 잠깐 좀 미국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1선이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다우가 전혀 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우지수 예. 지금 차트를 잠깐 보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21선이 노란색인데 네. 21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5일선도 안 깨고 있어요. 5일선도 안 되고 있죠.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차트 잠깐 보면은요. 5일선을 계속 지키고 있죠. 참 강하네요. 예. 예. 그래서 미국 증시의 그러니까 이 차트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이제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 투자들의 심리라는 것은 상방을 향하고 있지 지금 하방으로 향하는 그런 신호는 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바이든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오늘 이제 또 나오죠. 이제 그 추가 부양책 규모를 또 내지 않습니까? 네. 규모를 또 발표를 하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멘트도 있는데 네. 아마 이제 매파적인 발언은 안 할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데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다 보고 미국 증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상방으로 틀 거라고 봐요. 웬만하면은 국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또 가지 않을까. 단지 코스피는 대형주들 때문에 지금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많죠. 그 지수단에서는 코스피는 좀 불리하지만
중소형주 단에서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구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핵심적인 전략까지 들으면서 저 일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 이제 못 올랐던 쪽도 봐야 돼라는 심리가 오늘 장도 강하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를 이제 본격 준비해도 될까? 저희가 확진자 데이터 보면 요즘에 계속 안심하게 되고 좀 토종 치료제들도 계속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이제 한 가을 정도면 다 이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연 소비 폭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오늘 이런 여행, 뭐 항공 그리고 쇼핑 이런 종목들 많이 좀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요. 시장의 매기가 지금 이제 딱히 갈 만한 데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제 실적 지금 시즌은 바로 이제 코앞에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실적 시즌 바로 전에 보게 되면 이슈들이 많이 또 움직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항공, 여행, 카지노, 펜트업 수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잖아요. 면세점이라든가 이제 화장품 이쪽도 이제 뭐 이제 여행이 재개되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 들어올 거라는 그런 기대들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제쯤 그러면은 선반영되는 건 분명한데 언제쯤 고점을 형성할까, 단기 고점이 형성될까, 이제 이런 데 대한 저긴데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은 아마도 이제 그 지금이 이제 코로나가 제일 글로벌하게 아주 그 피크 시점 같아요. 겨울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응을 안 했고 백신만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응 같은 것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고. 맞아, 백신이 또 나오니까 거기에 또 기대는 바가 커서 그런 그리고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안 해야 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참 피크 같은데 이게 이제 그 겨울이 지나가면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이 있다면은. 가령 이제 코로나가 좀 잡히고 입국 제한이 이제 조금 하나씩 독일은 이번 달까지잖아요. 하나씩 이제 완화가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 펜트업 수요를 반영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고점 좀 찍을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불안감에서 올라가고 오히려 이제 불안감이 풀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단기 고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조금 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순까지는 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관리를 조금 더 힌트를 주시면은 펜트업 수요를 반영하는 건 이제 단기 고점이 나온 거일 수도 있다 하셨는데 대한항공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신고가고요.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면 CJ도 신고가 이런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닥에서 고개 드는 정도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 나오고 있는 종목 갭이 크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도요.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항공주 중에 대한항공은 일단 괜찮다고 봐요. 그 정도는 괜찮고.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유통이나 음식, 주류 이런 쪽이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이 많아요. 구정 명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면은 지금 주류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당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류주들 지금 잡아놓으면 아마 거리두기 완화가 해제가 되면은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은 이제 그게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모이지를 못하니까 또 이제 명절 때면은 건강기능식 같은 것들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덜 올라온 쪽에서도 기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항공은 신고가인데도 조금 다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종목 조금 봐주셨어요. 다음은 저희가 단골로 등장하게 되는 이 시간에 셀트리온 얘기. 오늘 글쎄 이벤트 드리븐 효과로 어제 사시거나 이런 분들도 제가 어제 진짜 쉬운 진단에 진단하다 보니까 조금 계셨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 빠지고 있는 결정적인 거는 가격이 비싸서입니까? 일단 결과가 안 좋아서라고 봐야 됩니까? 뭐 이제 두 가지 다로 보는데요. 이제 셀트리온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계속 박스권 전망을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박스권 상단까지 갔으니까 또 이제 웬만하면 매도가 나올 만한 구간에서 또 뉴스가 나오니까 매도가 나온다 보고 있고요. 중증 환자에 대한 기대가 그 중증 환자에 대한 효과가 기대보다 좀 적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중증도 진행률을 50% 이상 낮출 수 있다.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서로 간에 뉴스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거 보니까 뭐 이래저래 따져봐도 조건부 허가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와 있는데 거의 증권가의 어떤 컨센은 뭐 효과가 기대보다 적든 어떻든지 간에 뭐 허가 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컨센인 것 같아요. 시판되면 일단은 물량 공급하려고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계속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허가만 난다면은 사실 셀트리온한테는 뭐 효과 여부에 관계없이 이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다시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는 셀트리온과 관련돼 가지고 중기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는 부분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글로벌 그 종합 제약 회사로 또 발돋움하기 위한 네, 다케다 예, 예. 제약하고. 다케다 제약과 이제 인수한 부분도 있고 네. 또 지금 이제 기존에 뭐 램시마, 트룩시마 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실적만으로 보더라도 더 갈 수 있고 또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예, 단지 이제 또 올라가면 아마 여러 가지 뭐 이슈로 해가지고 또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으니까 당분간 상반기 정도는 아니면 확실하게 4만 원 넘을 때까지는 네.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대응하시는 게 좀 유리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트로 일단 시판 결정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수익성이 관건인 것 같아요. 국내 안에서만 이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또 해외 쪽에 나가게 된다면 굉장히 많이 잡는 쪽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도 완전히 실망할 때는 아니다라는 정도로 해서 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기대가 됩니다. 큰 그림 어떻게 네, 그려주시겠어요? 예, 미국 시장을 보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리 시장이 독립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 시장은 나쁜 듯 하더라도 미국이 좋으면 금방 반등이 또 나오고요. 우리 시장이 아무리 좋은 얘기가 돌아도 네. 올라가다가 미국 시장이 나쁘면은 같이 또 무너지거든요. 지금은 우리 시장을 보면서 변동성이라든가 우리 시장의 뭐 기대치라든가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을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미국이 견조합니다. 현재로서 네. 신호가 약한 신호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 안 나와서. 네, 그래서 여전히 신호를 보고 네. 그 신호의 중심에는 미국 증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진할지, 네, 네. 후진을 할지는 네, 신호등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미국장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